지금 우리가 이제 내세우는 거는 올곳이라는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올바르고 고든 마음으로 집을 짓자. 소비자들이 먼저 찾는 그런 곳을 만들자. 그게 우리의 경영 목표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집협동조합의 이사장 고성만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목조주택의 지붕 단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뭐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업루프 그리고 콜드루프. 일단은 기본적인 레이어라고 하면 목조주택에서 가장 많이 짓는 박공 지붕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석가래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비를 흘려보내고 하는 그렇게 지붕 구조가 되는데, 여기에 업루프하고 콜드루프의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려보면, 일단은 단열을 하는 단열층이 어디냐에 따라서 콜드루프냐 업루프느냐 이게 갈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콜드루프는 실링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천장 장선에 단열층이 형성이 되는 거고, 업루프는 석가래에 단열층이 형성이 되는. 요즘은 좀 빈도가 업루프 형태를 좀 많이 좀 하는 것 같아요. 콜드루프하고 업루프를 뭐 간단하게 비교를 한다 그러면, 업루프는 보통 이제 노출이 되는 그런 오픈 천장 그런 쪽에 이제 많이 적용을 좀 하게 되는데, 일단은 2x10이라는 이제 석가래 그 위에 타이백,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붕용 타이백이 있어요. 보통 멘토 3000을 많이 쓰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거하고 좀 다르게 투습 방습은 뭐 기본으로 되지만, 일단은 결로가 이제 맺히지 않게끔 그런 기능성 이제 타이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단열층도 더 줄 수 있고, 또 공기 통로층도 바깥에서 38mm 그 레인스크린처럼 공기층을 열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활한 공기 순환과 그리고 결로 이런 거를 막아주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좀 대체적으로 요즘은 업루프들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콜드루프는 뭐 그 전에 이제 많이 했던 방식들인데, 실링 같은 경우는 많이 하중을 안 받다 보니까 보통 2x6나 2x8을 쓰게 돼요. 만약에 단열재를 충진을 하게 되면 2x10에 맞는 R37 지붕용 그라스를 쓰게 되는데, 구조재와 단열재에 단차가 생기는 거죠. 그럼 위쪽에 50mm 정도는 단열을 안 한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루프들을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업루프의 장점, 결로층이나 단열, 면적, 통기성, 이거를 지금 한 번에 다 잡아줄 수 있는 단열 방법이고요. 그라스율도 채우기도 하고 쏘는 방법들이 있죠. 수성 전질폼, 경질폼, 셀룰로스. 단점을 얘기하자면 업루프는 좀 가격이 좀 비싸죠. 아무래도 투습층이 한 번 더 생겨야 되고, 또 작업자가 한 번 더 이제 공기 통로층을 또 확보를 해줘야 되고, 투습층을 해놓고 그 위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위험성도 조금은 배제를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콜드루프의 장점은 일단 시공이 용이하고 제약 요건이 좀 적죠. 저 같은 경우는 뿌리는 단열재를 많이 선호하는데, 그 주변으로 공기층을 열기 위해서 이제 레프터 벤트를 한 층을 다 시공을 하게 되는데, 일단 뿌리는 단열재를 쓰게 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재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죠. 노출되는 그런 부분이 없이 이제 가득 채워주니까 그런 면에서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뿌리는 거든 그라스울이든 똑같은 이제 방법으로 가게 돼요. 뿌리는 단열재는 이제 빈틈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잡아주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높이를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단열값을 알아서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그라스울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적은데, 밑에서 올라오는 습, 가변형 투습 방습이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았을 때는 결로의 위험성이 조금 있는 그런 스타일의 방법이 있습니다. 건축주분들의 선호도나 아니면 작업자의 선호도, 그런 게 의해서 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특성들이 다 있고, 일단 또 가격들이 좀 차이가 나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건축은 이루어지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조주택이다 그러면 이제 환기를 굉장히 많이들 중요시 여기는 게 맞고, 또 실제 환기가 기본적으로 잘 돼야 목조에서는 좋은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 방법 다 환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일단 콜드루프와 업루프의
따라서 이제 환기하는 법이 조금씩 다른데, 일단 콜드루프는 천장 이후에 석가래 부분은 그냥 거의 외기라고 보시면 돼요. 겨울에는 영하로 떨어지고 한여름에는 햇빛을 받게 되면 최고 한 60도 이상 그렇게 올라가는 층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안에 있는 열기나 냉기를 바깥으로 빼낼 수 없는 그런 주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벤트를 잘 열어서 환기를 잘 시키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업루프 방법은 석가래에 그러니까 방수층을 두고 그 다음에 통기층을 38mm 그 2x2 각재를 대서 이제 통기층을 열어주고 있어요. 그 위에 합판이 들어가고 그 위에 아스팔트 싱글이든 징크든 기와든 이런 것들이 이제 얹어지니까 38mm의 그 통기층이 리치까지 소피 벤트부터 해서 리치까지 해서 계속 순환을 해서 이제 겨울과 여름을 잘 보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건강한 이제 환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 그다음에 콜드루프는 일단은 그 지붕 안쪽 면이 비는 안 맞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고 악조건이죠. 그 환기층을 많이 열어줘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소피 벤트부터 시작돼서 그게 안으로 들어와서 리치 벤트와 게이블 벤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표현하면 이제 박공 벤트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이제 더 많이 열어줌으로써 그렇게 원활하게 순환을 시키는 방법을 이제 콜드루프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업루프하고 콜드루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즘은 오픈 천장과 그 일반 천장을 같이 접목시켜서들 많이 하기 때문에 콜드루프하고 업루프하고 이제 같이 한 집에 적용하는 경우들도 그런 사례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 기술력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조합시켜서 좋은 건강한 주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